근데 고양이와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도저히 키울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랜선 집사다 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상황이냐.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한 거예요. 털 맞아요. 알러지로.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해법을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오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나 고양이 털 알러지 있어, 강아지 털 알러지 있어. 그래서 너무 키우고 싶은데 못 키워. 근데 사실은 털 알러지가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침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막 이렇게 간질간질해주는, 자극시켜주는 당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그게 원인이에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사실은 뭐 털을 계속 핥으니까 그 털에 닿는 순간 침 속에 있는 단백질이 털에 묻어서 피부가 간지럽거나 기침을 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이런 알러지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고양이, 강아지 털뿐만 아니라 털이 아니죠. 이제 타액에서 나오는 단백질 항원뿐만 아니라 네. 견과류, 꽃가루 뭐 모든 것들의 한 20-30종을 값싼 가격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검사를 받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혈액 채취해서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등에다가 이렇게 꼭 찔러서 맞아요. 하는 찔러서 것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떤 부분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알아두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사는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알레르기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 알레르기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가 거부로 하는 반응이잖아요.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꽃가루나 뭐 견과류 이런 거는 사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닌데 맞아요. 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까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면역세포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내 몸에 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몸에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이런 영양분이 들어오면은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이득이 되는 영양분이니까 면역세포들이 불신 검문으로부터 통과를 시켜요. 너 도움 되네? 지나가. 하지만 기생충과 같은 우리 몸을 위협하는 녀석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딱 검사를 해서 바로 강한 공격을 퍼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인플라메이션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꽃가루나 견과류는 우리 몸에 해롭지도 않은데 왜 알러지가 나타날까? 사실은 면역세포는 기생충을 바라보고 얘가 기생충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생충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양이 있어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라고 하는데 네. 그 부위를 딱 인식을 하고 얘가 기생충이구나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우연치 않게도 견과류냐 꽃가루에도 이 기생충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모양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 모양만 보고 얘 기생충이다 하면서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6년 넘게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6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게 제일 신기해요. 갑자기 그런 생긴다는 사람도 거예요. 있어요. 갑자기. 맞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보니까 그제서야 알레르기 비염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이지 했더니 그 알레르기가 고양이였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있었다가 점점 완화된다.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정확히 밝혀졌으면 이미 치료법이 나오고 우리가 극복을 했겠죠. 이만큼 우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사실은 이런 침이 델1이라는 그런 항원이 있는데 침 속에 네. 그거에 반응을 해서 막 이렇게 민감해지는데 없던 사람들도 있고 있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갑자기 알러지가 생긴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변하거나 또는 체질이 바뀌어서 갑자기 특정 항원에 민감해져 버린 면역세포들이 생겨나서 이런 침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이게 알러지가 있었지만 네. 처음엔 되게 미약하게 반응을 했어요. 내가 이제 증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한 번에 커져가지고 양질 전환이라 그러죠. 네. 어떻게 보면 백신 원리랑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백신 1차, 2차, 3번, 4번 맞았다가 진짜 균이 들어오면은 확 반응을 하잖아요. 우리 네. 면역세포들이.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밝혀진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고 너무 아직은 원인과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았다.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침에서 나오는 강단백질이라 그랬잖아요. 네. 고양이들이 또는 강아지들이 자기 몸을 가끔 핥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씻겨주면은 털에 있는 그 침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덜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침구류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세탁하고 그다음에 뽀뽀하는 행동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멀리 하는 게 좋겠죠. 가장 그 침에서 나오는 거니까. 바로 이제 묻어버리니까 그런 것들로 조금은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너무 이미 핥음을 너무 많이 당했어. 네. 고양이들 너무 많이 핥았어. 그래서 증상이 심해졌다. 근데 이거를 유발하는 인자들도 너무 많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두 가지가 프로스타글란딘이랑 히스타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억제시켜주는 약은 시중에 많이 팔아요. 항히스타민제라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작용도 크게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너무 심해졌다 이러면 가까운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많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항히스타민제 이거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1년 내내 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 그럼 계속 먹어도 됩니까? 그쵸. 이게 사실은 웬만하면 그 정도면은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내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거는. 고양이 입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너무 심해지면. 아. 그래서 이게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부작용이 거의 없긴 하지만 네.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히스타민의 대표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소화 운동을 많이 시켜주거든요.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면은 변비가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계속 장운동이 저해될 수 줘야 있다는 되니까. 거군요. 그래서 그런 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주 시켜주거나 청결을 하거나 그래도 너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알러지 반응이 없는 분께 좀 입양을 보내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네.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내가 이런 알러지가 있다 없다는 본인이 다 알아요 보통은. 그쵸. 근데 이걸 치료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코에 꽂고 버튼을 눌렀던 652나노미터의 빨간색 적색 광선이 나오는데 이 의료용 적색 광선으로 혈액 내 활성산소 억제 칼슘의 이동 변화와 과산화물 제거 효소가 작용을 딱 해서 카탈라제를 활성화를 딱 시켰다. 그랬더니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940나노미터의 근저 개선이 먹는 약인 항히스타민제처럼 히스타민 방출도 억제를 해주고 빛으로 네. 그래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민감한 면역 반응도 감소시켜서 염증이 좀 완화되고 치유에도 좀 도움이 된다. 그게 영국 왕립병원의 임상 테스트 완료했다. 이것도 사실 뭐 광치료 기술이라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해요. 최근에도 뭐 광고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런 거는 이미 의료기기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일반 대중한테 판매된 거 너무 효과가 좋으면 절대로 그게 의료기기로 적용이 돼야만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런 빛을 통한 치료도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제가 논문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IgE라는 글로불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 이게 분비량이 17%나 줄었다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 논문을 보니까 여 밑에 그 기계를 파는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게 적혀 있더라고요. 전 엑소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학 외품, 외품. 혹은 의학 의료기기라고 네. 돼 있는 건 1차적으로 믿어도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쵸. 광고도 잘 보다 보면 조임이 될 수 있음 뭐 이렇게 그 써 있는 정도로. 부분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 그것도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면역 치료라는 게 있는 모양이던데요. 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그리고 항원을 소량씩 체내에 꾸준히 투여해서 면역력을 또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사실 100% 효과가 보장된 건 아니긴 한데 네.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도 있고 효과가 있어요. 단점은 아주 오랜 기간 몇 년 동안 병원을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학적인 방법을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이 항원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펠디1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단백질을 소량씩 계속 넣어주면은 처음에는 여기에 반응하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세포들 대표적으로 이제 TH1 세포라 그래요. 헬퍼 T셀 중에 하나인데 얘들이 막 활성화되는데 얘를 소량씩 계속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면역 세포들이 다 이렇게 적을 죽이고 막 공격하고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치료를 해주고 야 그만해. 너 이제 많이 싸웠어. 이제 좀 가라앉아.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고 좀 토닥토닥 해주는 면역 세포도 있어요. 그 세포가 대표적으로 레귤레이터리 T셀, 그래서 조절 T세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세포가 비로소 천천히 단백질을 먹으면서 아 이런 단백질 앞으로 나오면은 활성화된 애들을 좀 타일러줘야 되겠구나. 얘가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 해가 되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TH1 세포나 이런 반응을 하는 비만 세포 이런 세포들을 억제를 시켜주는 거. 조절 T세포, 레귤레이터리 T셀은 한 번에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장시간 노출돼야 되는군요. 장수가 노출돼야 그 항원을 자기가 먹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또 들어와서 반응하는 세포들이 있으면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면역 치료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내원을 해야 된다. 그럼 그냥 키우는 거 정도로는 안 되고 아예 체내에 주입하는 주입을 해야 되죠. 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상처를 주고 계속 준다든가. 맞아요. 이거에 이제 최근에 관련해서 과학자들이 성과를 분명히 내고 있는 거죠. 아 그나마 다행인 게 여러분들 조금만 버티시면 돼요. 네. 미국의 그 파마슈티컬스 회사 중에서 하나가 네. 특정 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침 속에 있는 알러지 유발 단백질 이름이 펠디1이거든요. 네. 근데 이 펠디1이 들어오면은 면역 세포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흥분해서 이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건데 그렇죠. 이 펠디언을 반응 못하게 못 만나게 항체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클론 항체를 개발해서 임상을 해봤더니 실제로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단클론 항제로 그런 항원을 쫙 감싸버려가지고 아예 못 만나게. 그게 지금 임삼 상상이 이제 들어갔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마 이것만 성공하면은 시판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항체 치료제 맞아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랑 같이 좋은 반려를 소식입니다. 할 수 있지 않을까.